네, 안녕하세요. 수술하지 않는 정형외과 서김정입니다. 오늘은 정형외과에서 주로 행해지고 있는 검사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그 중에서도 특히 방사선 검사, 영상의학 검사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정형외과에서 행해지는 진단의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처음 이제 병력을 정취하고, 그러니까 환자분과 대화를 나누고 물어보고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듣죠. 그리고 나서 이제 진찰을 하게 됩니다. 눈으로 보기도 하고 만지기도 하고 움직여 보기도 하면서 의사가 진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병력과 그다음에 진찰을 통해서 의사는 대개 이런 문제고 이런 문제겠다라는 것이 그 진단이 어느 정도는 의사에게 이제 그 어, 의사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감이 잡힌다고 해야 될까요? 대략적으로 이런 문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 병력 청취와 진찰로서 로 부족한 부분들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사를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병력 청취와 진찰을 통해서 생각한 진단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또 확인하기 위해서 검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가지 다 있을 수가 있는데 어쨌든 두 가지 동시에 해당되기도 하고요. 어쨌든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정형외과에서 행해지는 일반적인 검사는 첫 번째 이제 방사선 검사인데 예전에는 이제 방사선과라고 하는 의학의 한 과가 있었잖아요. 방사선과. 지금도 뭐 방사선실 이런 말을 쓰기는 쓰는데 그거는 이제 사실은 지나간 용어고 그 방사선이라는 말보다는 영상의학이라는 말이 더욱더 정확한 말이기 때문에 이제 이름이 이렇게 바뀌었죠. 그래서 방사선과가 아니고 영상의학과 이렇게 바뀌었고 방사선실이 아니고 영상의학실 이렇게 이제 바뀌었습니다. 근데 많이들 또 방사선 검사 이렇게 말들을 하시죠. 다음에 이제 피 검사를 하시죠. 혈액 검사 해서 뭐 관절염이 있다든지 뭔가 어떤 그런 문제를 볼 수가 있겠고요. 또는 이제 관절 액기를 뽑아가지고 그것을 이제 현미경 검사를 해서 균을 본다든지 안에 있는 성분을 조사한다든지 뭐 이런 검사를 또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검사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흔히 또 보편적으로 가장 먼저 행해지는 검사가 일단은 방사선 검사, 특히 저처럼 이제 1차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이런 쉽게 말하면 동네 의원에서 검사하는 그 진료를 하고 있는 정형외과 의사들은 1차적으로 방사선 검사만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병원에 갔을 때 정형외과 간다면 의뢰이 엑스레이를 찍어본다, 즉 방사선 검사를 한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계신데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영상의학 검사는 크게 이제 세 가지 우리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엑스레이, CT, MRI 이 세 가지인데 하나하나 간단하게 제가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엑스레이는 이제 단순 방사선 검사 이렇게 말을 하는데 영어로는 엑스레이인데 이제 그게 방사선 검사 중에서 굉장히 좀 뭐 단순하다고 말하면 좀 이상하긴 하지만 어쨌든 가장 단순한 형태의 또 기본적인 어떤 검사이기 때문에 단순 방사선 검사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그리고 이제 CT는 이제 이게 영어의 약자인데요. 그 우리말로 번역을 하자면 컴퓨터 단층 촬영입니다. 이제 단층이란 말을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촬영을 한다 그런 말이거든요. 단층 촬영. 그리고 MRI가 있는데 MRI가 있습니다. 처음 먼저 단순 방사선 검사인 엑스레이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엑스레이 영어로는 이제 이렇게 엑스레이인데 우리말로 이렇게 발음을 하면 엑스레이 이렇게 되죠. 사실 이제 이 엑스레이 선을 그 방사선을 이용해서 검사하는 거니까 사실 엑스레이 검사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보통 엑스레이 찍는다 이렇게 말을 하죠. 단순 방사선 검사입니다. 이 단순 방사선 검사는 뭐를 보는 거 하면 대표적으로 그냥 뼈를 봅니다. 뼈. 굉장히 투과력이 강하기 때문에 다 투과해버리고 검게 나타나는데 투과되지 못하는 것이 희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뼈가 하얗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형외과 가면 정형외과에서는 이제 다쳤을 때 이 골절이 있나 없나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진단에 있어서 또 치료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골절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엑스레이가 기본적인 검사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만이다 이렇게 생각들 하시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거 외에도 많은 부분에서 엑스레이는 많은 정보들을 줍니다. 대표적인 거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우리가 요즘에 소위 말하는 일자목이라는 거 있잖아요. 목이 뻣뻣하다는 거죠. 원래 목은 옆에서 볼 때, 또 다음에 언제 기회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옆에서 볼 때 약간 이렇게 막 완만한 C자 모양의 곡선이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사진을 찍어보면 이렇게 일자로 뻣뻣하게 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이런 걸 일자목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엑스레이 상에 보이는 것을 보고 말하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외상이 아니고, 그러니까 다친 게 아니고 골절도 아닌데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런 변형 또는 정렬의 문제, 우리가 뭐 어려운 말로 정렬의 문제라는 이런 것들도 엑스레이를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측만증 이런 거 있잖아요. 측만증 이렇게 앞에서 봤을 때 골반 위에 이렇게 반듯하게 척추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S자로 휜다든지 뭐 C자로 휜다든지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이렇게 휘는 문제도 엑스레이를 찍어서 확인을 할 수 있는 거죠. 물론 눈으로 봐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만 정확한 진단은 엑스레이를 찍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제 관절염 같은 경우 있잖아요. 관절염 같은 경우도 뭐 골절은 아니지만 뼈가 이렇게 닳는단 말이죠. 예. 닳는 뼈의 그 관절에 있는 뼈의 모양과 어떤 형태, 그런 어떤 것을 종합적으로 봐서 우리가 관절염 진단을 내릴 수가 있거든요. 물론 아프고 붓고 뭐 이런 염증의 소견이 있겠지만 엑스레이 상의 관절염은 또 특징적인 어떤 변화를 나타냅니다. 제가 또 다음에 기회에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관절염도 뼈를 보는 엑스레이 사진으로 쉽게 또 진단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있죠. 물론 그 외에도 뭐 있습니다. 기형이 있다든지 아니면 뼈에 생기는 종양이라든지 이런 문제들 다 엑스레이 찍어보면 아주 쉽게 진단이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엑스레이 찍으면 의사들은 골절만 보는 게 아니고 다양한 정보들을 거기에서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검사로서 엑스레이를 많이 찍게 됩니다. 다음에 이제 컴퓨터 단층 촬영 검사인데 이거는 그 모든 병원에 있는 건 아닙니다. 좀 큰 병원에 있고 또 영상의학과는 뭐 기본적으로 다들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좀 큰 병원에 가면 이게 CT가 있습니다. 작은 병원에는 CT가 없습니다. 저도 CT는 없습니다. CT는 이것도 이제 뼈를 잘 봅니다. 뼈를 잘 보는데 기본적으로는 뼈를 보기 때문에 예를 들면 골절인 경우에 엑스레이 상에 안 보인다. 그런데 CT를 찍었는데 보인다.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엑스레이 상에서는 예를 들면 뼈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이제 1차원, 2차원적으로 본단 말이죠. 사진을 이렇게 찍고 또는 이렇게 찍고 물론 뭐 여러 군데 이렇게 찍을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평면으로 적으로 보는 건데 CT는 이렇게 단층을 이렇게 쭉 잘라 가지고 그 단면을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뼈 모양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 우리가 무 자르듯이 이렇게 잘라서 단면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뼈를 보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컴퓨터로 이렇게 다시 조합을 해가지고 3D 우리 3D 알죠? 입체적으로 또 모양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런 기능이 있는 CT도 있거든요.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보면 어쨌든 골절의 어떤 미세한 골절을 알아내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주 복잡한 골절, 관절 내 골절은 굉장히 굴곡이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그 엑스레이로 다 보지 못한 어떤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은 또 CT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관절 내 골절인데 좀 문제가 된다 싶으면 복잡한 문제가 있으면 CT를 그러니까 찍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뭐 쉽게 진단이 되는 골절, 별 문제가 되지 않는 골절은 그냥 엑스레이만 찍으면 됩니다. 하지만 특별한 경우에 미세 골절을 확인해야만 하는 필요가 있을 때 찍는다든지 아니면 관절의 골절인데 이것이 예후나 치료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이 될 때는 CT를 찍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좀 드물죠. 사실은 저도 CT를
사진을 찍었는데 골절인가? 또는 이 골절인데 좀 문제가 된다. 그래서 CT를 찍어보면 좋겠다라고 의뢰하는 경우가 1년에 한 케이스도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드문 경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스크를 예전에는 CT로 많이 찍었는데 요즘에 MRI가 훨씬 더 디스크는 잘 보이기 때문에 CT보다는 MRI 찍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하고, 수술을 한다면 MRI를 요즘 보통 찍습니다. 하지만 CT로도 디스크가 어느 부위에 어느 정도로 있는지는 대략적으로는 알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이건 정형외과 얘기는 아닙니다만, 정형외과에도 뭐 넘어졌는데 머리를 부딪혔어 이런 분들이 가끔 오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제 뇌출혈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 경우에는 응급실에서 CT를 찍을 수가 있습니다. CT를 찍으면 뇌출혈이 잘 보이거든요. 참고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MRI인데, MRI는 자기공명 영상 검사라는 영어의 그 약자를 MRI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사실은 방사선 아니죠. 이거는 자기장을 걸어 가지고 그것으로 이용해서 영상을 얻어 보는 건데, 이거는 좀 특이하게 뼈도 물론 보지만 뼈 외에 나머지 모든 걸 다 볼 수 있습니다. 디스크, 근육이나 힘줄, 인대, 신경, 관절, 혈관. MRI는 쉽게 말해 이런 것들을 우리가 뼈 말고 이렇게 좀 물렁하다고 해서 이것을 연부 조직이라고 그러거든요. 연부 조직. 그런 연부 조직을 아주 잘 볼 수 있는 게 MRI입니다. 그래서 MRI가 비싸지만 이런 것들을 잘 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효용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MRI 많이 찍는데 비싼 게 문제죠, 그죠? 그렇다고 MRI를 너무 그렇게 남발해서 많이 찍을 필요는 없지만 좀 또 꼭 찍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술하기 전에는 꼭 디스크를 수술하기 전에는 MRI를 찍어서 확인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무릎을 심하게 다쳤다. 그런데 십자인대 손상이 의심된다. 전방 십자인대, 후방 십자인대 손상이 의심된다고 하면 MRI를 찍어봐야 되고, 연골판이 찢어졌을 연골 손상이 의심된다. 이럴 때도 MRI를 찍어야지 다른 검사는 안 됩니다. 엑스레이도 안 되고 CT도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걸 잘 몰라서 CT는 뼈를 보는 건데요. 물론 디스크도 좀 볼 수 있습니다만 근육이나 힘줄, 인대, 신경, 관절 이런 것들은 관절 빼고 근육이나 힘줄, 인대, 신경 이런 것들은 CT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릎을 다쳐서 인대 손상이 의심되는 상황인데 어디 가서 자기가 CT 찍어주세요 해서 CT를 찍어 오셨더라고요. 그러면 괜히 돈 버린 거죠. CT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때는 인대 손상이나 연골 손상, 연골판 손상을 볼 때는 반드시 MRI를 찍어야 됩니다. 물론 환자분이 이런 걸 선택하니까 이거 자세히 알 필요는 없습니다만 그냥 상식적으로 CT, MRI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정도는 알아두시면 일상생활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초음파 검사는 제가 이렇게 일부러 빼뒀는데 왜냐하면 워낙 이게 중요한 얘기가 있기 때문에 다음에 초음파 검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초음파 검사도 특이하게 뼈의 표면을 좀 볼 수도 있기도 합니다. 뼈의 표면밖에 못 봅니다. 그리고 다음에 한번 말씀드릴게요. 나머지 MRI를 볼 수 있는 근육, 힘줄 있었죠. 그 다음에 인대 있었죠. 그 다음에 신경, 혈관 이런 연부 조직들을 초음파 검사가 볼 수 있습니다. 놀랍죠? 초음파 검사는 뼈의 표면을 볼 수 있고 나머지 연부 조직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깊이 있는 건 좀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임신했을 때도 초음파 보잖아요. 그리고 간도 콩파 다 초음파 보잖아요. 이런 다 연부 조직이란 말이에요. 자, 이런 것들을 초음파로 보는데 이제 근골격계 즉 정형외과에서는 이 초음파는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어깨, 팔꿈치, 손목, 무릎, 발목 이런 관절들 뿐만 아니라 근육이나 힘줄의 손상, 인대의 손상, 신경의 문제, 혈관 문제 다 초음파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유용성이 큰 겁니다. 가격도 싸고요. MRI와 비교 안 되죠. 물론 MRI에 비해서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초음파를 말씀드릴 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정형외과에서 초음파 검사는 굉장히 중요한데 참 신기하게도 신기한 건 아닙니다만
그 초음파 검사를 하는 분이 있고 하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초음파 검사를 하는 분이 있고 하지 않는 분이 있다. 예를 들어서 영상의학과에 갔으면 영상의학과에서는 모든 걸 다 합니다. CT, MRI, 뭐 초음파 뭐 다 합니다. 하는데 정형외과 병원에 갔을 때는 초음파 검사를 하시는 선생님이 있고 하지 않는 선생님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게 좀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다음에 초음파 검사 말씀드릴 때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요 정도 말씀드리고 제가 힌트, 자, 마지막이죠. 네. 그러면 그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자, 어떤 분이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오셨어요. 진료를 받고 오셔서 다른 병원에서 어떤 검사를 했고 어떻게 설명을 들으셨습니까? 어떻게 진단을 받았습니까? 라고 물으면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이 많아요. 엑스레이 찍었는데 염증이 있다고 합디다. 염증이 있다고 합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자, 염증이란 말을 의사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쉽게 쓰는 말이 염증입니다. 염증인데 엑스레이로 염증을 볼 수가 있나요? 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을 들으셨다면 알 수 있겠죠. 엑스레이는 뭐를 보는 것이다? 뼈를 보는 것이다. 그러면 뼈에 염증이 있다.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염증이 있다는 것은 엑스레이 상에 이상이 없기 때문에 염증이 있다고 말하는 거지 엑스레이 상에서 염증을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뭐 조금 디테일하게 또 다른 얘기를 할 수는 있습니다만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엑스레이 상으로 염증을 확인하는 게 아니고 굳이 염증을 확인하려면 초음파 검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나는 아픈데 엑스레이 찍고 괜찮다더라. 아니 나는 아픈데 왜 의사는 괜찮다고 하지? 라고 할 때 의사 환자 간의 소통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왜 의사는 괜찮다고 하는가 하면 그 엑스레이 검사 결과가 괜찮다는 말입니다. 엑스레이 검사 결과가 괜찮다. 그럼 엑스레이 검사는 뭐를 봤냐? 뼈를 봤으니까 뼈의 모양이나 형태, 정렬 상태, 뭐 닳았는 거, 골절 이런 걸 봤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없다라는 걸 말합니다. 그런 문제가 없으니까 당신은 염증 때문에 아픈 겁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염증 자체를 검사로 확인한 건 아니다라는. 염증을 그럼 어떻게 검사로 확인하냐? 염증을 검사로 확인하는 방법은 따로 있습니다. 대개 혈액 검사, 초음파 검사, MRI 검사 이런 것들이 되는데 다 하는 건 아니고 필요할 때 할 수 있는 검사들이 그런 검사들입니다. 엑스레이는 아니다라는 거죠. 네, 단순 방사선 검사는 뼈를 보는 것이다. 그래서 염증을 보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진료실에서 염증에 대해서 워낙 많이 하고 많이들 말을 듣는데 여기에 대한 얘기는 굉장히 좀 복잡하고 어려운 얘기들이 많이 얘기할 거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차근차근 하나씩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